안녕하십니까, 성진입니다. 벌써 이 중간고사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와 대비해서 일단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1주에서 6주 분량인데요. 앞에서 라이브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강의 내용에 앞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딩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쪽에 보면 일단 교육 내용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의 앞에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키워드가 이 장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시험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생각해 보기를 보면 이 생각해 보기가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 보기를 요약해서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는 보통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템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내기 좋은 문제들, 다음 중 스템 교육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과학, 기술, 공학이나 뭐 다른 거를 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전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뭐 사전평가 문제와 여러분들 이제 사후평가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좋은데 시험 문제는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문항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들이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조금씩 이제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문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전평가들을 보시고 나서 일단 학습 내용이 각각 우리가 이제 한 주에 한 장을 들어가 보시면 또 세 개의 학습 내용이 나오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단 코딩의 필요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요성 같은 것들 앞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론적인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나라도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한 번 정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떤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육성하겠다. 코딩 교육의 목표라던가 그 다음에 코딩 교육과 관련된 개념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념들, 하드웨어는 무엇이고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없이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인간의 몸이랑 비슷하고 소프트웨어는 영혼인데 프로그래밍은 기계의 몸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의 중심이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 많은 분야의 원동력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투명한 기술적인 벽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 변화되는 기술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등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은 개념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의 다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협의적, 광의적,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동적인 실체, 형식언어로 표현된 지적 노동 결과가 일단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용되시 없어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다음 중 소프트웨어 정의가 아닌 것은 이런 PPT를 보시면 한 장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잘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PPT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PPT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의 프로세서 같은 것들 뭐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포수 모델이 있는데 순서들은 뭐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냥 이해가 되시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중 개발 프로세서의 순서가 맞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뭐 어떤 게 일단은 프로그램인가,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차이점과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계열한 사용자 요구와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코딩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을 코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근데 코딩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계어라고 하는데, 이 기계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전선을 연결했다가 그 다음에 펀칭 카드를 썼다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일단 저그 프로그램 언어는 이 기계어인데, 이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리마니 코드로 대체한 것을 우리가 어셈블러로 부른다. 그 다음에 고급 프로그램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들, C나 C++, 자바, C# 같은 것들이 이 고급 프로그램 언어인데, 뭐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장에서 좀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서도와 관련된 것들, 자료 구조와 관련된 것들, 이런 문제들 나오고요. 마지막에 학습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시기 전에 이 정리하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1장을 조금 더 다른 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을 보시면 이 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장도 관련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코딩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과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장과 마찬가지로 PBC 마이크로비트와 관련된 얘기들, 앞에서 교육 내용과 심 키워드를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이전 시간에 정리하기하고 비슷하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생각해 보기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기를 정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전평가를 한 번 정도 더 풀어보시고, 그리고 2주차에서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과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BBC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나오기 전에 각각의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메인 프레임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의 시대에는 유닉스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의 시대에는 운영체계가 발전했었고, 웹의 시대에는 뭐 최초 웹브라고 나오면서 연결되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모바일의 시대가 온 후에 사물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이 네트워크가 스마트 기기인데,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에 보시면 밑에 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유비쿼터스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뭐 해킹의 시작, 뭐 프리킹이라던가 뭐 존 드래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죠. 다음 중 뭐 오픈소스 하드웨어나 이런 거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발달과 오픈소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중 뭐 오픈소스 발달과 관련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오픈소스 발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준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NU라고 하는 단체라든가 뭐 리차드 스톨만, 그 다음 리눅스의 등장,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BBC 마이크로비트는 서로 비교하면서 또 경쟁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조금 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BBC 마이크로비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 BBC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BBC 마이크로비트와 관련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BBC 마이크로비트의 하드웨어 구조를 보시면 뭐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조라던가 우리가 뭐 처리 장치,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BBC 마이크로비트의 하드웨어 구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관련 있는 것과 관련 없는 것들을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도 뒤에 장에 보시면 버튼의 모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매크로 코드와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는 제공을 하는데, 일단 C와 C++은 이 BBC 마이크로비트 개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코드 편집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발 환경을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코딩 블록,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변경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개발 환경에서 일단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헬로월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블록들, 그래서 시작하면 실행과 그 다음에 계속 실행하는 이 두 가지 블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과정들도 얘기들 하고 있고 학습평가와 관련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기까지 한번 정도는 쭉 봐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여기에서 거의 다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뒤를 봐보면 3장을 또 보시면 3장은 버튼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버튼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누르고 밝히고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BBC 마이크로비트와 관련된 것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를 보시면 일단 스위치와 관련된 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위치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뭐 이벤트 핸들링과 관련된 용어들 기억하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사전평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일단 스위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스위치는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소자이고요. 그 다음에 0과 1,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는 텍트 스위치입니다. 텍트 스위치에 밑에 보시면 뭐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한 것들 비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BBC 마이크로비트에서 제공해주는 버튼의 상태가 A, B, A 더하기 B 이렇게 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눌러서 동작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여기 또 시험에 나올 것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벤트 큐라던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벤트 처리 블록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LED를 출력하기 위해서 LED 출력 블록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한반복 블록에서 반복을 한다. 그리고 아이콘이 무엇이고 아이콘 출력 블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데 블록에서 자바스크립트, 마이크로 파이썬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세 가지 언어를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움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얘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프레임들을 연속해서 배치해야 되고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복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눌러졌을 때 버튼 이벤트 처리 블록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복문과 관련된 얘기들 나와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린 값이라고 하는 게 또 얘기 치면 좋겠죠. 이 세 가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습평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정리하기가 있는데 이 정리하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는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오니까요. 이 앞쪽에서 여러분들 정리하기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육 내용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신 후에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면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 변수와 관련된 얘기들 나와 있고 난수와 관련된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학습평가, 사전평가를 보신 후에 학습평가 보시면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수는 풀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변수의 그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무엇인가, 변수와 다른 점들, 그 다음에 변수 사용 시의 이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비트 제공하는 블록이 할당 증가 읽기 블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세 가지니까
다음 중 마이크로비트의 그 메이크 코드 제공하지 않는 블록은 무엇인가? 그 다음 변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변수 사용 블록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감을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감소가 되고 플러스 값을 넣으면 증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 뒤쪽에 보시면 관련된 블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잘 따라서 해보셨으면 아마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 블록과 관련된 얘기들, 그 증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눌렀을 때 우리가 음수를 넣으면 감소가 되고 양수를 넣으면 증가 블록에 기본적으로 증가가 된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 블록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용을 했었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 따라서 해보셨으면 기억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할 때, 출력할 때 수출력 블록과 여기다가 이제 변수 블록을 넣으면 값을 출력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블록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4층 연산,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은 별표 2개를 썼었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값, 큰 값 블록, 절대값 블록 같은 것들, 나머지 블록,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의 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수의 범위가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이다, 이상부터 이하이다,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고개 놀이와 관련해 가지고 랜덤 블록을 사용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와 그 뒤에 있는 뭐 이러한 설명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뭐 문제, 풀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학습평가와 관련된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랜덤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것들, 변수라던가 뭐 뒤에 또 정리하기 나와 있는데, 정리하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보시면 조건과 선택인데, 이 조건과 선택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어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을 각각 했던 거니까 보시면서 비교 현상이나 이런 것들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순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시하기 위해서 순서도를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에 대해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4층 연산과 관련된 얘기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평가에도 순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순서도와 제어 구조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찰스 베베드의 차분기공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최초의 프로그래머인 러브레이스와 관련된 얘기들,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제어 구조와 관련된 얘기들,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 순차적 프로그래밍, 구조적 프로그램의 차이점, 그 다음에 절차적 프로그램의 하위 개념이다, 뭐 구조적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 구조, 특히 뭐 순차, 선택, 반복 구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중 구조와 프로그램의 어떤 형태가 아닌 것은, 아니면 데이크스라가 확인한 세 가지 형태 구조가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문장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장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죠.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라던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조건문이 무엇이고, 이 조건문과 관련된 4층 연산과 관련된 얘기들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칙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개와 관련해서 뭐 연산자 옆에 뭐 피연산자라고 부르고 연산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뭐 계산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보시고요. 진감 처리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똑같이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if문과 관련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첩 비교, 연속 비교와 관련된 문제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게 연속 비교고 중첩 비교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중첩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코드가 또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수정할 때 논리연산자를 사용한다. 비교문에 다시 비교하는 거. 논리연산자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들 또 세 가지죠. 세 가지에 관련해서 기호들과 함께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검사를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계검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학습평가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정리하기까지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은 우리가 수학과 코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학과 코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절차적 프로그램, 그래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뭐 제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 한번 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넘어가면 우리가 또 나오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게 나와있죠. 함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뭐 다른 이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서브루틴, 루틴, 메소드, 프로시저. 그 다음에 센서와 관련된 얘기들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센서는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사전평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절차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장단점, 특징들 비교하시는데 세 가지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리고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의 장점들 또 세 가지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코드에서 함수 블록을 제공한다. 그리고 함수 블록과 관련된 얘기들 또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켜지는 쪽에서는 센서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센서는 무엇이냐? 주변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기기가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하는 장치가 센서이고 인감의 오감을 대체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센서의 종류는 물리적인 것과 생체 센서로 구분이 된다. 접속식, 비접속식이 있고 그 다음 빛감지 센서에 대해서 반도체 계열과 화합물 계열로 나눠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제 빛감지 센서와 관련해서 마이크로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LED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값의 범위가 있는데 이 값의 범위와 관련해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들 그 다음에 어떻게 제한해야 되는지 버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빛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 등의 우리가 이제 조건 선택 실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값 이하일 경우에 켜지게끔 하려면 조건면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환기에서 섭씨, 화씨와 관련해서 온도가 무엇인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도의 우리가 단위들 그러니까 섭씨와 화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땄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센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온도 센서는 마이크로비트는 CPU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CPU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 블록과 관련해서 이것을 또 변환할 때 기본적인 변환식 같은 것들은 아주 뭐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섭씨를 화씨로 바꿔봤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학습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정리하기까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대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음 중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인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고 이렇게 3개 중에 뭐 이렇게 한 가지가 없는 것들, 4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없는 것들을 추가해서 아닌 것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나오거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확인들 해 보시고요. 시험 문제 잘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